자, 이번에는 비과세 근로소득, 이제 두 번째죠. 사내 근로복지기금, 그 다음에 경조금,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인데, 자, 먼저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이 있어요. 만약 법인이 종업원한테 복리후생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송금을 인정합니다. 경비 처리해주고, 받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의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안 됐으면은 복리후생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뭐다? 근로소득 과세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가 열거가 됐으면 근로소득 과세하지 않는데 해당 복리후생 규정이 비과세 열거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된다. 그러면은 조공업 입장에서는 법인으로부터 복리후생을 적용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세금 낼 때는 별로 안 좋겠지. 짜증 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종업원한테 비과세 적용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이제 실무자들이 많은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거는 법인이 알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먼저 법인이 노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노사가 합의한 다음에 근로복지기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먼저 이제 재원을 투입을 해요. 그러면은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투입하는 재원은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규약이나 또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사업이 열거가 되면은 해당 목적사업을 가지고 종업원한테 적용하는 복리후생은 받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과세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재원은 무조건 법인 입장에서 송금 인정, 받는 종업원은 근로소득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만들면은 노사에 따라서 계속 법인 입장에서는 이 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정말 종업원한테 복리후생을 제공할 목적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목적이면은 오히려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금 집행이 보다 더 투명하고 종업원에게 비과세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당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당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 사업에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법인이 종업원에게 뭐 저기 학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종업원의 가족들에 대해서 뭐 건강검진을 지원하든지 법인이 종업원의 아들, 딸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든지 이런 지원하는 목적이 기금의 용도 사업으로 먼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관에 규정된 수혜 대상자에 지급한다. 통상적으로는 이 종업원 중에 일부만 적용한 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면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힌 수혜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바로 비과세 대상이다. 세 번째는 종업원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받는 학자금 등등 해서 이제 이런 그 복리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종업원한테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이 해당 적용 사례인데 보시면은 먼저 의료비세공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금에 적립하고 나서 해당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 지원금은 이거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 차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원이 지출해야 되는 의료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실제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 적용한다. 그 다음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이거는 근로소득 비과세지만 어떻게?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시에 차감한다.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논리예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 공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일부 보조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 이자에 대한 공제에서도 뺀다. 그런 얘기고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식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경조금, 명절 선물 때인데, 자,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회 통념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회사가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이 정도는 누구나 이거는 그 직원이 아니라도 경조금 목적으로는 누구나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경조금이 뭘까요? 경사는 결혼식, 조사는 뭐? 장례식. 그래서 종업원에 지급한 경조금, 결혼식 축의금이나 아니면은 장례식 부의금 중에서 다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만 이제 비과세한다. 그 다음에 사회통념 같은 경우에는 자,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조사비 지급 규정입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는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에 지급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지급 규정을 만들 때는 그 직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과도한 차등 인정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차장 부장들은 20만 원인데 대표이사는 1000만 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 규정 만들 때 이때도 보편 타당한 차등을 둘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경조사 내용이죠.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축의금은 본인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의금은 본인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관련 범위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지급 능력은 뭐냐면 이 경조금 지급 규정을 집행을 했을 때 회사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지급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적용하는 규정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선물 때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밑에 보시면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죠. 비과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물은 비과세. 근데 원래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추석, 설날 등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이나 조급원이 지급받는 생일 축하금은 원래는 근로소득 대상이에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산 보육수당인데 얘 중요하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범위 보시면은 먼저 근로자나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의 판단 기준은 언제냐? 해당 과세기한 개시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면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련 사례 보시면은 첫 번째 분기 지급 및 일가 지급의 경우 원래는 한 달에 2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60만원 지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 2월은 지급하지 않고 3월달에 60만원 지급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월달에 60만원 지급할 때 20만원까지는 비과세, 40만원은 과세한다. 이거를 월로 안 분하지 말고 지급하는 달 기준으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해라. 두 번째, 동일 직장의 맞벌이 근로자 부부. 그러면은 양쪽 다, 부부 둘 다 각각 이제 그 출산 보육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소득자별로 각각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명이 반대입니다. 한 명이 둘 이상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둘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은 이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 금액 중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15만원 받고 B 회사에서 20만원 받아요. 그럼 합쳐가지고 35만원이죠. 그러면은 회사당 20만원 비과세가 아니라 합쳐가지고 3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비과세, 15만원 과세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과세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그 다음 비과세 근로소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